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몽의 아들 유리. 먼 옛날 동부여에 유리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어느 날 유리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였지요. 참새가 포르르 날아오르자 한 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모두 돌멩이를 던져서 참새를 잡는 사람이 대장이 되면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아이들은 저마다 힘껏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유리가 던진 돌멩이가 지나가던 아주머니의 물동이에 딱 맞았어요. 물동이는 와장창 박살이 났죠. 아니, 어떤 녀석이야? 죄송해요. 참새를 잡으려다 그만.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주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비 없이 자라서 하는 짓도 고약하구나. 유리는 집으로 달려와서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유리야, 울음을 그쳐라. 너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예,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유리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 네 아버지는 원래 동부여의 왕자이신데 다른 왕자들의 미움을 받아 멀리 떠나셨단다. 지금은 고구려를 세워 임금님이 되셨지. 어머니, 당장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유리야,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감추어둔 물건을 찾아야 해. 그 물건은 7모가 난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 아래에 있단다. 그걸 가져가면 널 바로 알아보실 거야. 예, 어머니, 꼭 찾아내겠어요. 유리는 곧바로 물건을 찾아 나섰어요. 7모가 난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라. 유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계곡에서 굴러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산속을 다 돌아다녀 봐도 그런 소나무는 없었답니다. 유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아, 이제 어쩌면 좋을까? 유리는 괴로워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붕 아래에 있는 기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그 기둥을 요리조리 살폈더니 주춧돌이 7모로 깎여 있지 뭐예요? 기둥은 소나무로 만든 것이었고요. 그래, 바로 여기구나. 유리가 주춧돌 밑에 흙을 파헤치자 부러진 칼 조각이 나왔답니다. 이튿날 유리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가 유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래, 조심하고 내내 건강하렴. 유리는 하인 몇을 거느리고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고구려에 도착한 유리는 궁궐로 찾아갔어요. 임금님께 아들이 왔다고 전해주시오. 주몽 임금님은 즉시 유리를 불러들였어요. 유리가 부러진 칼 조각을 꺼내 보이자 주몽 임금님이 나머지 조각을 꺼내 맞췄어요. 그러자 2개의 칼 조각이 만나 하나의 칼이 되었지요. 아들아, 널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아버지. 2 사람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뒷날 주몽 임금님은 유리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유리 임금님은 열심히 군사를 길러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거뜬히 막아냈어요.
고구려의 땅도 더 많이 넓혔고요. 유리 임금님 덕분에 고구려 백성들은 오래도록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 고구려의 주몽 임금님에게는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부여에서 찾아온 유리가 나라를 물려받게 되자 온조가 비류에게 고구려를 떠나자고 하였어요. 형님,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어서 떠나자꾸나. 얼마 뒤 두 사람은 남쪽으로 떠났어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끌고 갔지요. 비류와 온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요. 한강 남쪽 땅에는 넓은 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있었죠. 형님, 넓은 들이 있는 남쪽이 좋겠군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아니다. 바다가 있는 서쪽이 좋아 보이는구나. 두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할 수 없지. 여기서 그만 헤어져 각자 원하는 땅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자꾸나. 비류와 온조는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 헤어졌어요. 비류는 바다가 있는 서쪽의 미추홀로 떠나고 온조는 넓은 들이 펼쳐진 남쪽의 위례성으로 갔어요. 온조는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어요. 남쪽 땅은 한강이 있어 물이 넉넉하고 씨앗을 뿌리면 무엇이든 잘 자랄 만큼 땅이 기름졌어요. 어느새 궁궐과 집이 뚝딱뚝딱 지어지고 들판에선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지요. 역시 이곳에 자리 잡기를 잘했어. 온조는 나라 안을 두루 살피며 기뻐했어요. 한편 비류도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어요. 하지만 서쪽 땅은 바다와 닿아 있어 물이 짜고 땅이 축축하여 곡식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이렇게 농사가 안 되니 정말 큰일이군. 백성들에게 물고기라도 잡으라고 해야겠어. 백성들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만 고기잡이에 서툴러 힘들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우의 말을 듣지 않고 괜한 고집을 부려서 백성들을 고생하게 만들었구나. 비류는 답답하고 부끄러워 가슴을 탕탕 쳤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갔지요. 위례성은 그렇게 살기가 좋다는구먼. 우리도 헛고생하지 말고 위례성으로 가세. 백성들은 하나 둘 떠나갔어요. 비류는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미추홀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자 온조가 세운 나라는 더욱 커졌어요. 나라 이름을 백제로 정하겠노라. 온조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농사도 더 많이 짓게 하였어요. 슬기로운 온조 임금님 덕분에 백제는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답니다. 먹으면 죽는 약. 옛날 호랑이 훈장님이 살았는데 늘 얼굴을 찡그려 아이들이 몹시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 훈장님도 곶감을 먹을 때만큼은 슬며시 웃음을 지었답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다. 훈장님은 곶감 단지를 벽장 안에 숨겨두고 아이들이 없을 때마다 몰래 꺼내 먹곤 했어요. 어느 날 훈장님이 곶감을 먹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들려왔어요. 공부를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누구지? 훈장님은 문을 빠끔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런, 칠복이잖아. 훈장님은 후다닥 곶감 단지를 숨겼어요. 꽤 많은 칠복이한테 들키면 큰일이니까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훈장님이 태어난 척하며 물었어요.
칠복이가 벽장 쪽을 힐끔거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훈장님들이라고 떡을 싸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 벽장 안에 뭘 그렇게 허둥지둥 넣으셨어요? 훈장님은 가슴이 뜨끔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 그건 약이란다. 어른들만 먹는 약이지.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아주 무서운 약이란다. 며칠 뒤 훈장님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만 두고 잠시 서당을 비우게 되었어요. 올 거니? 칠복이는 재빨리 벽장문을 열고 훈장님이 감춰준 단지를 찾아냈지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건 훈장님 약인데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데. 어른은 괜찮은데 아이들만 죽는다니 이상하잖아. 뚜껑을 여니 곶감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켰지요.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칠복이가 먼저 곶감을 입안에 쏙 넣었어요. 야, 맛있다. 정말 달콤하고 쫀득쫀득해. 그 말에 아이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었어요. 곶감을 다 먹어버렸으니 큰일이네. 아이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칠복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얘들아,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칠복이는 훈장님이 가장 아끼는 벼루를 들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갔어요. 그러더니 벼루를 힘껏 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곶감을 먹은 것만 해도 큰일인데 벼루까지 깼으니 어쩌면 좋아요. 서당으로 돌아온 훈장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끼던 벼루가 산산이 깨져 있었으니까요. 누가 이랬느냐? 이런 고얀. 훈장님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들 모두가 알아 누워 있지 뭐예요?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말 좀 해보아라. 칠복이가 부스스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훈장님,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훈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훈장님의 약을 꺼내 나눠 먹고 모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꾀돌이 칠복이의 말에 훈장님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구슬을 삼킨 거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한 선비가 주막집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아침부터 먼 길을 걸어온 터라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지요.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게 좋겠군. 주인 계시오? 안주인이 생글생글 웃으며 달려나왔어요. 요깃거리와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안주인이 미안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이를 어쩌죠? 마침 방이 다 찼는데요. 그럼 저녁밥이라도 내오시오. 선비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걸터 앉았어요. 그때 주막집의 어린 딸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반짝이는 구슬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선비가 저녁밥을 다 먹었을 때였어요. 얘야, 밥 먹으렴. 주막집 딸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그 바람에 구슬이 마당 한쪽으로 대구르르 굴러갔지요. 마침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위 한 마리가 푸드덕푸드덕 날갯짓을 하며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꿀꺽 구슬을 삼켜버리지 뭐예요. 선비가 그만 일어서려는데 주막집 주인이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잠깐만요. 혹시 여기서 구슬을 못 보았소? 선비는 방금 본 것을 말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러자 주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네 놈 짓이로구나. 당장 구슬을 내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주인은 선비의 옷과 짐을 마구 뒤졌어요. 하지만 구슬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주인은 잔뜩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날이 밝는 대로 관가로 가야겠군. 혹시 도망질지도 모르니 묶어야겠어. 주인은 선비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 도둑질이야. 밖으로 나와 구경하던 주막집 손님들은 선비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나를 묶어두는 것은 좋으나 부탁이 하나 있소. 저 거위를 내 옆에 같이 묶어주시오.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요?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것이오. 이상했지만 어려울 것 없는 부탁이기에 주인은 선비 옆에 거위를 나란히 묶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이 마당에 나와보니 마침 거위가 똥을 찍 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간 힘을 쓰며 꽥꽥거렸죠. 아니, 저놈의 거위가 아침부터 왜 난리야? 주인이 성큼성큼 다가갔을 때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졌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잃어버린 구슬이었답니다. 주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이고, 선비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어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비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랬다면 당장 거위를 잡아 구슬을 찾으려 했겠죠. 거위가 가엾게 죽는 것보다야 내가 하룻밤 고생하는 게 낫지 않겠소? 지혜롭고 인정 많은 선비의 말에 주인은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선비를 의심했던 것을 크게 뉘우쳤답니다.